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10일에 연속 동결했습니다.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달성하자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해 1분기 물가를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이 지난해 1분기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12만 2천 원으로 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부가 총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직접 보조금 투입보다는 금융 지원, 투자세액 공제 등의 간접 지원 중심이며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통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미국의 중국 태양광 부품 관세 인상 소식에 국내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기대되며 태양광주 오늘장의 특징주로 떠올랐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 속에 태양광주의 질주는 계속 이어질지 이 부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정유현입니다. 더워진 날씨만큼이나 힘이 빠지는 오늘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우리 시장도 탄력을 받나 싶었는데 상승하는 업종은 제한적이었는데요. 오히려 FOMC 의사록에서 나온 매파적인 발언들에 시장은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정말 어떻게 매매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저희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해주신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단타의 신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단타의 신 이용준입니다. 최근 들어 장이 나쁘긴 하고 하락장이긴 하지만 아주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쉽지 않은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내일은 또 내일 장이 열리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탑픽이 되는 종목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탑픽이 되는 주제들 좀 안내해드릴 테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메모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히 하고요. 오늘 시작을 할 텐데 저는 신들의 매매 신호 단타의 신 이용준입니다. 제 슬로건이 있죠. 특히 이제 장이 좋을 때 상승장에는 좋은 종목을 잡았다면 수익은 길게 갖고 간다. 이게 제 모토인데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수익 나는 종목이 있으면 짧게 끊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은 여하튼 간에 코스닥 지수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는 저는 올해는 다 상방 보고 있는데요. 잔파동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경제TV 전문가를 하고 있고 지금 평일에는 신들의 매매 신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키워드림 하고 있으니까 주말도 또 평일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자, 이번 주에 VI 갔던 종목을 제가 하루에 한 종목 정도 공략을 하고 있는데 VI 갔던 사례 설명드리면 이것들 보시면서 VI 가서 부럽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섹터의 가장 강한 종목들을 VI 가고 있으니까 그 종목들 관심에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관련주는 한글과 컴퓨터 가 저는 지금 봤을 때 폴라리스 연계도 좋지만 한글과 컴퓨터 좋다고 생각하고 5월 21일 날 VI 잡았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내일과 다음 주에도 AI 이슈는 6월 달까지 애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한글과 컴퓨터가 이번 주에는 AI 관련주의 대장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과대 낙폭 관련주로 해가지고요.
5월 21일 날 1차 그리고 2차 VI까지 갔던 HAB 바이오스텝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FDA 임상에 대한 그 보안 요구 때문에 급락이 나오고 점한가 가긴 했지만 우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고 또 그 중심에는 HAB 관련주가 많이 있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5월 21일 날 HAB 바이오스텝이 가장 강했고 대장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공략해서 바로 그날 1박 2일 만에 VI 갔기 때문에 지금 흐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HAB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다음 주에도 HAB 관련주도 흐름 보시는데 여기는 대장주가 자꾸 바뀌어요. 바꾸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지고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그날의 HAB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21일 날은 저는 HAB 바이오스텝 VI 잡아드렸기 때문에 HAB 바이오스텝으로 1박 2일 만에 20% 정도 수익 났죠. 그렇기 때문에 고가 대비 20% 났고 실현 대비 한 10% 또는 12%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HAB는 지금도 흐름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제요 바로 반도체 관련주 중에 제가 DI도 보고 있지만 YC도 보고 있어요. Y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이슈로 삼성전자 하면 YC, SK 하이닉스 하면 DI 이렇게 보고 있는데 YC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너튜브 공개 방송 하는 날인데 너튜브 공개 방송 할 때 YC라는 종목 한 종목 잡아가지고요. 한 종목에 대한 대응을 2시간 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그만큼 YC에 대한 흐름이 그날 방송하고 VI 갔고요. 오늘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하시는 분들 DI도 보시겠지만 YC도 지금 메모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리해드리면 AI에 관련해서는 제가 보는 거는 한글과 컴퓨터가 이번 주 좋았고 그다음에 HAB 과대 낙폭으로는 HAB 바이오스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반도체는 YC 어제 너튜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수익도 내드리고 VI도 갔습니다. 오늘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슈로 YC라는 종목도 계속적으로 내일도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거는 다 지나간 이야기이고 앞으로 살아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내일 바로 어떤 종목이 급등이 나오고 VI 갈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들어오신 교육방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 방송 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한 번도 공개 방송 못 들어오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실시간 공개 방송을 하고 있고 저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매주 수요일 날 9시부터 11시까지 공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날 지수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해드리고 될 수 있으면 그날은 모든 분들께 좋은 종목이 나오면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손절 나오면 손절에 대한 대응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차트랑 호가창 띄워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보기 힘드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화면을 보기 힘드시면 귀에다가 제 목소리나 제가 말하는 내용만 들으셔도 그날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공개 방송할 때 YC 한 종목으로 2시간 동안 말씀드렸거든요. 왜 이 자리가 매수 자리고 또 이 자리가 홀딩해야 되는 자리고 이 자리가 지지라인이고 결국에는 YC 오후에 VI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가장 강한 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2시간 정도 여러분께 해드린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공부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직장을 다녀서 못해요. 저는 뭐 일이 바빠서 못해요. 다 핑계입니다. 귀에 꽂고 제가 말씀하는 내용만 들으셔도 그날은 수요일 날은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하단 QR 찍고 들어오실 교육방에서 매주 수요일 날 공개방송 바로 전에 링크를 좀 올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는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지금 기본 강의는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물론 기본 강의가 있고 심화 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강의, 제가 말씀드린 차트부터 이평선, 거래량, 거래대금, 재무제표, HT 설정법까지는 제가 무료로 제가 하고 있는 실제 HT 설정법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본 강의 신청하실 분들은 하단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방송 끝나고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PDF 파일하고요. 실제로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발송해 드린 지 꽤 됐죠. 몇 년 된 것 같은데 지금도 공부 안 하시고 종목만 다오. 이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옆에 또 여러분이 제 옆에 언제까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종목만 다오해서 종목을 드리지만 항상 그 종목이 매일 수익 난다고 보시기도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따라 흐름이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손절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이 나가는 것에서 아쉬워하지 말고 거기를 통해서 또 배움이 있고 또 성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교육자를 신청하셔가지고 여러분도 혼자서 독립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드리고 있을 때 많이 신청하시고 오늘은 교육 공부하실 분들까지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타의 신 그리고 종가 베팅의 신으로서 이번 달에도 또 여러분들께 많은 수익을 안겨주신 이용준 전문가님이신데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8시 50분부터 여러분들께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무료 공개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까지 다 잡아주신다고 하고요. 또 교육 자료도 신청하시면 드린다고 하니까요. 뭐든지 이렇게 다 주는 이런 곳에는 꼭 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투자의 꿀팁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이 네. 또 주말에도 나오시는데 네, 이 키워드림. 주말에서 말씀하셨던 종목 DI DI, 예, 맞죠? 맞아요. DI로 또 수익 잔치를 했다라는 네, 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관련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그것도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평일에는 신들의 매매 신호하고 지난주부터는 토요일은 키워드림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히든 종목으로 모든 분들께 공개해드렸던 종목이 DI라는 종목입니다. DI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말씀드리고 토요일 날 말씀드리고 또 금요일에 종가 베팅 했으니까 월요일 날 하루 쉬고 화요일 날 급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를 다 이해하셨지만 또 하락이 나오니까 불안해하셨던 분 많이 계실 텐데 그걸 다 극복할 수 있게끔 화요일 날 급등이 나와가지고 DI로 이런 14%까지 고크점을 올랐기 때문에 DI 수익 보신 분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종목이고요. DI 흐름 이번 주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DI, YC 이 두 종목은 반도체 원픽, 투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 탑3는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홀딩하고 있다, 요거까지 내가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통해서 그 섹터의 기준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룡전기는 3월 5일 날 말씀드린 재룡전기는 고가 대비입니다. 고가 대비해서 177% 갔지만 이게 왜 기준이 되냐면 오늘 전선주, 전력주, 구리주 많이 급락했어요. 그 와중에도 재룡전기 오늘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앞에서 끌어주는 전력의 대장 관련주가 살아있다는 거는 내일 전선주, 구리주, 전력주 더 갈 수 있다 보시는 지표로 될 수 있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슈퍼사이클이고 메가트렌드는 잔파동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올해는 계속적으로 상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재룡전기를 제가 3월 5일 날 말씀드렸고요. 하나오션 지금 21선 깨지고 추세가 약간 무너졌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싶다 이러신 분 계실 텐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홀딩하고 있는데 오늘 좋은 기사도 나오고 양봉으로 또 마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바로 이어진다면 내일 또 다음 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오션 보고 있는데 43%나 올랐다가 지금 아마 10% 또는 15%, 12% 많이 빠져 있죠. 제 말은 수익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오션. 하지만 오늘 기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적자의 늪을 벗어나서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 양봉 마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굳이 61선까지 지지받지 않더라도 좀 추매해서 바로 상승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DI도 제가 일주일 만에 14% 수익 났는데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룡전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냥 재룡전기를 가지고 있고 계속 홀딩해라 이런 의견도 물론 맞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재룡전기는 변압기나 전력이 1등주로 보고 있어요. 1등주. 왜냐하면 가장 큰 상승이 나왔고 제가 말씀드렸죠. 변압기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는 단발적인 이슈가 아닌데 오늘 그러면 구리주도 엄청 많이 빠졌고 전선도 엄청 빠졌는데 제가 아직도 내일 이렇게 빠졌지만 내일 바로 복구하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보는 거는 전 세계적인 시황도 있지만 재룡전기를 통해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재룡전기가 지금 21선을 지지를 받고요. 양봉 마감했어요. 보통 추세가 깨지면 또 한참 거리든지 아니면 아예 무너질 수도 있지만 재룡전기를 보면서 전선주와 전압기 관련주 그리고 구리 관련주도 흐름 같이 보시면 어떤 종목이 먼저 치고 나갈지는 모르지만 재룡전기가 그 중심의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력주의 대장이고 22선 지지를 받고 있고요. 하락장에도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재룡전기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보셔도 좋지만 재룡전기가 없는 분들은 재룡전기를 통해서 대한전선의 흐름, 대원전선의 흐름 그리고 구리 관련주들의 흐름을 같이 보시면 충분히 쉽게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룡전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거고요. 하나오션 오늘 이런 기사 떴어요. 출범 1주년인 하나오션 적자를 벗고 주력사로 성장했다. 지금 적자를 벗고 그러니까 호재 중에 가장 좋은 호재 중에 하나가 흑자 전환입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가는 시기에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게다가 조선업의 슈퍼사이클도
있고요. 그다음에 KDDX도 있고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에 다 알고 있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수익폭이 줄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 답답해 하시는 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중기 종목 하시면 안 되죠. 단타 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성향이 단기에 맞는지 중기에 보시면 되는데 저는 여전히 하나오션을 중기로 갖고 가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0일선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 양봉이 나왔고 오늘 또 4년 만에 연간 흑자 예상됐다. 시총이 4배나 늘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안 갈 이유는 없으나 다만 테마상 또 지수 흐름상 지금은 조선업이 강하지는 않으니까 좀 눌려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 여기서 이미 나와버리신 분들은 관심을 벗어나 버린다면 재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갖고 계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양봉 그리고 좋은 기사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지난주에 제가 DI 히든으로 드렸어요. DI 히든 드렸을 때 엔비디아 5월 22일 날 실적 발표하니까 그 전에 우리가 SK 하이닉스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HBM 관련주인 DI를 제가 픽으로 드렸죠. 제가 DI는 뭐 제 머릿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분들께 전체 공개로 드렸어요. 제가 약속한 대로 밤 8시에 공개했던 종목이 DI입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 음봉이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 날 음봉이 나왔는데 이제 사람 심리는 다 똑같아요.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봉이 나오면 먼저 자기가 산 가격보다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두렵고 공포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기준은 확실하거든요. 물론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올지 손절이 나올지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지만 그 기준일까지는 한번 지켜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악재가 없고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제 예상대로 그 다음날 바로 이 급등이 나오면서 14.9%까지 고가 대비 올라갔죠. 지금도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DI라는 종목이 바로 지난주에서 바로 1박 2일 만에 10%가 넘는 수익이 들었기 때문에 DI 하신 분도 또 제 방송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제 교육방에 오셔가지고 제가 드린 DI에 대한 대응 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발표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는 소멸됐다 볼 수 있지만 반도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볼 수 있는 게 엔비디아가 호실적 발표하고 1, 4분기 발표가 잘 나왔고 2, 4분기도 좋다고 하니까요. 반도체의 실적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자, 이걸 제가 오늘 사실은 오늘 방송의 큰 틀은 이겁니다. AI 반도체 엔비디아가 잘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선 변압기도 더 많이 쓰여질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구리도 더 많이 쓰여질 것이다. 이게 세 개입니다. AI 반도체, 전선 전압, 구리 이 틀로 올해는 흘러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이사이 잔파동은 있을 수 있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한 걸 딱 보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1사분기 좋았기 때문에 좋았다는 거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 이후에는 전선, 전력, 구리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종목 한 종목씩은 항상 여러분이 포트에 넣어 놓으셔야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다 정리해드리면 AI 반도체 관련주들 항상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들으면서 참 테마와 종목을 잘 공략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뿐만이 아니라 또 함께 공부하시는 그 교육방에서도 그렇죠. 많은 수익이 나서 수익 보시고 많이들 좀 기뻐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종가 베팅을 하신 건가요? 네. 아니면 단타와 종가 베팅을 섞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짧게 시간을 조금 투자하면서도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단기는 저는 말씀드리지만 오전에 1시간만 공략을 하고 거기서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제 방송할 때 YC 같은 경우는 빨리 급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늘어진 감이 있지만 보통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단타는 공략하자마자 거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나온다는 게 제가 가장 잘하는 매매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단타 신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교육방에서 하루에 한 종목 공략했던 단타와 종가 베팅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부럽다 이게 아니라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 갖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VI가 썼던 한글과 컴퓨터는 5월 21일 날 바로 공략을 했어요. 바로 이 자리가 윗골에 달리긴 했지만 상승 나오는 눌림에서 공략해서 VI 바로 봤고요. 고점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단기 공략은 사실은 공략부터
매도까지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날 한글과 컴퓨터는 31,100원. 여기 다 이제 쌓인 내역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31,100원에 공략해서 바로 오전에 마무리했던 단타. 단타는 제가 항상 교육방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만 말해라. 왜냐하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당일날 손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손절이 나가면 나간 거에 대한 이유를 아시면 되는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잘 시장만 받쳐준다면 수익 내기 굉장히 편한 매매이기 때문에 단기 공략이 여러분 성향에 맞을 수도 있다. 다만 손절에 대한 그 거부감이 많으시고 손절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단기 공략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하나오션 같이 느리더라도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본인 성향에 맞춰서 어떤 매매가 좋다, 나쁘다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 성향이 본인이 가장 잘하고 가장 효과적인 매매가 좀 맞다 생각하는 거고 저는 단기 공략은 오전 1시간만 가장 강한 종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YC는 어제 너튜브 공개 방송에서 그냥 제가 아예 오픈하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YC는 어제 너튜브 보신 분들 다 공략해서 다 수익 봤다 이렇게 생각해요. YC 같은 경우는 어제니까 이 17,83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공략만 제가 16,510원에 공략했어요. 여기 매수가 보이시죠? 그것도 시간은 9시 33분이니까 항상 저는 10시 이전에 종목과 매수가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안 나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종목을 안 하고 있으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시장을 안 본다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락장은 손절이 나갈 확률이 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소액으로 한번 대응해 보셔라. 그래서 오늘 단타했습니다. 단타했기 한화 세 종목 정도 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YC는 어제 공개 방송했기 때문에 공개 방송 보시는 그 수백 분들은 다 따라 하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타점 공개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실제로 저는 그 교육생들이 이런 말씀하죠. 방송에서는 어차피 고가 대비에 대한 수익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률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께 그 교육방에서 올리는 그 수익은 실제로 매도 대비 수익률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글과 컴퓨터는 공략을 하고 10시 8분에 공략하고요. 10시 30분 정도에 매도했으니까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났던 종목이고요. YC 같은 경우는 어제 너튜브 생방에서 9시 41분에 공략했는데 수익은 났지만 저는 이제 수익이 난다고 해서 그게 끝났다는 게 아니라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VI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길어졌죠. 약 2시간 정도 걸렸는데 VI 전에서 매도하면서 약 2시간 정도 제가 홀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YC라는 종목도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 노란톡방이건 너튜브를 통해서 교육방이건 너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수익은 이렇게 납니다. 30분 만에 한글과 컴퓨터는 5%, 4% 정도 수익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YC 같은 경우는 많이 본 분은 7%에서 3% 정도 수익이 난다. 단기는 이상적으로 3% 정도 수익 나면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1, 2%도 확실한 구간에도 1, 2%도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단기 공략은 짧게 그리고 확실한 구간에 공략해서 매도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만 더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제 HLB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리고 낙주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5월 20일 날 가장 강했던 HLB 관련주는 HLB 바이오스텝이에요. 2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전날 공략해서 한가가 풀리는 전날 공략해서 급등이 나오는 그 다음날 매도를 했기 때문에 2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가 베팅은 종가 베팅, 단타는 단타, 본인 성향이나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에 100%는 없다. 하지만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맞는 대응을 하시게 된다면 매일 수익 날 수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DI도 말씀드릴게요. DI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방송 보시고 공략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음봉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상승 나왔는데 이 음봉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월요일도. 저는 약간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저 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있지만 걱정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매도나 손절이나 대응에 대한 기준은 본인 기준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 기준에 이 음봉이 작은 음봉이 흔들리시다면 매도 또는 손절하는 것도 제가 존중한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제 기준대로 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방에 수익 일지를 보면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는 전날입니다. 이게 보면 전날 종가 베팅이거든요. 공략한 다음에 급등 나올 때 이렇게 매도가 됐죠. 물론 더 갔습니다. 더 갔지만 그때는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면 굉장히 빠르고 금방 나오기 때문에 매도가를 딱 정해드렸거든요. 매도가를 터치하고 더 간 종목이 바이오스텝이었고, 그리고 DI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다 보신 거죠. 제가 종가 베팅 때 하고 이날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렇게 빠진 거예요. 아마 3%에서 4% 빠졌을까요? 물론 본인 기준이 나는 마이너스 2%의 손절이다, 마이너스 3%의 손절이다 그러면 손절하시면 되죠. 손절하시면 되죠. 그리고 가끔 고민하시잖아요. 이게 더 갈 수 있을까요? 여쭤보는데 솔직히 저는 더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과 교육방에 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정이 남아있는데. 근데 자꾸 저한테 확인하려고 하시면 저는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저도 항상 교육방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도에 대한 본인 기준은 제가 100% 존중한다. 그게 손절이 됐던 저보다 더 큰 수익이 됐던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만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홀딩 잘하신 분들이라면 바로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21,500원까지 급등 나왔어요. 지금도 DI 흐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응은 하시면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정리해드리면 단타는 단타, 종가 베팅은 종가 베팅. 이게 매일적으로 이렇게 정확히 포트에 이루어진다면 장이 좋던 안 좋던 간에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향에 맞게 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항상 매도에 대한 고점에 대한 대응은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본인 기준에 맞게끔 대응하시게 된다면 좋은 자리의 종목들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매매는 본인 기준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거나 가장 강한 종목을 또 빠르게 포착을 해서 수익을 주시는 이용준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스스로 고기 잡는 법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정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네. 엔비디아가 발표를 하면서 저는 우리 시장이 좀 탄력을 그죠.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승 업종은 굉장히 제한적인 맞아요. 편이었습니다. 뭔가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었는데 너무 아쉽거든요. 네, 맞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오늘은 네. 저도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게다가 기존에 강했던 전력, 변압기, 전선, 구리주가 다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 말은즉슨 오늘은 하루로 굉장히 쉬어가는 날이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고 반도체주가 후반에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감이 사라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와 전력, 변압기, 구리는 살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들은 내일부터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오늘은 좀 김이 빠지는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주 키워드림 할 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SK 하이닉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방송할 때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고 키워드림 때 딱 두 개 말씀드렸어요. SK 하이닉스하고 그거에 대한 히드는 DI를 말씀드렸죠. 둘 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게다가 SK 하이닉스는 제 예상대로 20만 원, 19만 닉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20만 닉스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흐름은 상방으로 더 열려있다. 특히 AI 반도체의 중심에 쓰셔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SK 하이닉스나 DI 같은 소재 관련주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관련주, 그다음 전력의 부품이 되는 구리 관련주까지는 이 토탈에서 슈퍼사이클에 포함시키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흐름이 너무 좋았고 고가가 20만 4천 원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흐름은 내일부터도 모레부터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지수가 소폭 밀리긴 했지만 SK 하이닉스까지 시총이 큰 종목이 20만 원을 도달했고 신고가를 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1분기 호실적 이미 좋게 나왔는데 기사 보면 호실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분기 기대감에 대한 실적도 발표했어요. 예상치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테마가 있죠. 소멸되는 테마도 있고 지속되는 테마가 있는데 정리해드리면 올해는 AI, 반도체에 관련된 테마들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잔파동에 너무 겁먹지 말고 항상 내려가면 추매한다, 더 살 수 있다 이런 마인드로 AI, 반도체 관련주도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 하이닉스 통해서 반도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양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와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강세 테마주가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테마주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강세 테마주는 수소 테마입니다. 현대차가 북미에서 수소 물류 운송 공급망 사업에 본격 뛰어들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수소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2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된 청정 운송수단 박람회 ACT 2024 박람회에서 수소 상용 밸류체인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의 상품성 개선 콘셉트 모델과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전시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20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차 공장이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관료들을 서울에서 만나 전기차 수소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수소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주는 범한 퓨얼셀인데요. 횡보하나 싶었던 범한 퓨얼셀 오늘 튀어 올라주면서 25.2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두산 퓨얼셀인데요. 오늘은 위로 꼬리를 길게 달면서 마감을 했지만 향후에 더 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핫했던 종목은 수소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범한 퓨얼셀부터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저도 이게 횡보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튀어 올랐는데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몇 번 더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수소차 테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매수 네네.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그 TV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가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랑 함께 교육방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제가 더 간다는 전제하에 범한 퓨얼셀을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린 거기 때문에 현대차 보시는 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내일부터는 제가 관련 내용 정리해 드리겠다 말씀드릴 텐데 먼저 수소 관련주로는 오늘 대장주는 범한 퓨얼셀이었습니다. 상한가 찍어줬거든요. 앞판에 살짝 밀리긴 했지만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그 근간에는 우선 수소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제 현대차에 대한 이슈죠. 현대차에 대한 이슈인데 수소 관련주로 현대가 북미 수소 공급망 본격화를 시작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수소차 이슈들이 어제부터 오늘 또 내일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심에는 현대차 주가가 어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거든요. 오늘 살짝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범한 퓨얼셀 상한가를 찍어줬기 때문에 지금 물론 우리가 보는 AI 반도체 그 주력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개별 테마 중에 수소 테마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더 간다. 앞으로 더 갈 거다,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랑 함께 범한 퓨얼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현대차가 수소 상용화에 대한 밸류 체인을 확장한다는 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이슈 있고 또 하이브리드카 이슈도 있는데 수소 이슈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바닥에요. 굉장히 바닥에 있어서 이번에 거래대금 터지면서 장대 항목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오늘 범한 퓨얼셀이 대장주예요. 대장주 1등주였다고 생각해요. 수소 테마주 중에 상한가를 찍어주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27,000원이 상한가이고요. 상한가가 풀리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상한가가 풀리면 기대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지만 27,000원을 찍고 27% 마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전히 상방을 노리는 힘이 강하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바닥 매물대예요. 매물대가 오랫동안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다면 힘을 뭉치게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수소 테마, 현대차가 내일 만약에 현대차도 상승이 나와버린다면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는 급등이나 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범한 퓨얼셀 매수 의견 드릴 거고요. 오늘 수소 테마가 막판까지 상한가를 굳히지 못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테마는 단발적으로 끝난 테마는 아니다. 즉 현대차가 끝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흐름과 같이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사인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두산 퓨얼셀에 대한 신호등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역시나 네. 매수를 들어주셨네요. 네, 아까 이 수소 관련한 테마가 단기적이지 않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관련해서 두산 퓨얼셀도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두산 퓨어셀은 사실은 상승폭이 크지 않지만 제가 매수 의견 드린 거는 이 요새 같은 경우 테마군만 잘 확장이 된다면 1등, 2등, 3등의 등수는 매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물론 범한 퓨어셀이 1등주였지만 오늘 좀 적게 간 두산 퓨어셀은 내일 1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같이 매수 의견을 드리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두산 퓨어셀 똑같아요. 재료가 똑같이 현대차, 수소, 상용, 밸류체인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급등 나왔고 오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좋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진 장대 양봉을 보여줬다는 거는 테마군이 형성됐고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차 본인 생각에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범한 퓨어셀, 두산 퓨어셀 그리고 하나 더 있죠. S 퓨어셀까지 세 개를 같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범한 S, 두산 퓨어셀 모두 1등, 2등, 3등으로 이미 남아져 있긴 하지만 내일의 1등은 또 어떤 종목이 될지 모르니까 다 매수 의견 드릴 거고 현대차 흐름이 만약 내일 양봉 나오고 지금 전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전고 돌파 나온다면 수소 관련주들 급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입니다. 범한, S, 두산 퓨어셀 중에 어떤 종목이 갈지 모르니까 세 종목을 다 다 관심에 놓고요. 가장 많이 간 종목을 공략해 보시면 수월하게 이게 바닥주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걱정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바닥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 없이 편하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흐름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그리고 S 퓨얼셀까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좋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수 사인 주셨고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용준 전문가가 뽑아온 강세 개별주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요. 국내 유일의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 기업 우리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우리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8.7%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뽑으신 개별주는 네. 우리기술이었습니다. 왜 이 우리기술을 좋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네네. 아무래도 정부 사업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죠. 더 간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그것도 가장 맞는 말씀이고 네네. 사실 강세 테마주의 원전의 오늘 대장이 우리기술이니까 우리기술 더 간다 보고 있는데 사실은 테마주로 원래 한 종목만 뽑아야 되는데 우리기술과 우주렌터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그러니까 왜 원전 관련주가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어떤 종목이라도 혹시 원전주 없으시면 이 종목이 뺀 다른 종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 포트의 일정 부분 원전주는 한 종목은 꼭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기술이 오늘 올랐던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기사는 나왔습니다. 제가 SMR 이슈 많이 말씀드렸죠. SMR, 소형 원전에 대한 이슈인데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마지막 귀결되는 쪽이 그 AI 반도체로 전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반도체, 전력. 오늘 태양광 관련주도 급등이 나왔죠. 근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뭐 태양광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로 AI 센터의 전력을 공급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게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기사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면 SMR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적합한 전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기사에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진엔텍을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진엔텍도 같이 보시는데 지금
대장주는 우리 기술이 대장이 된 거죠. 어떤 종목이 대장이 될지 모르지만 그 섹터의 테마는 제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트 한번 볼까요? 원전 이슈로 지금 우리 기술이 거의 상한가를 찍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22.9%를 찍고 윗꼬리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죠. 고점에서 윗꼬리는 하방의 표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재료가 살아있고 테마군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끼가 많은 종목이라면 눌림을 한번 받고 다시 한번 재반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도 관심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오늘 7.74% 같은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등이 잘 나오고 원전 관련주로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려가지고 이때 급락을 막고 제가 괜찮다, 원전주 좋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래대금 실은 장대 양봉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두 종목 강세 섹테마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주도 SMR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체코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또 가지고 있는 게 이 원전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전 관련주 뭔가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구체적인 가격 전략자 주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용준 전문가가 투자 꿀팁을 전수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DI로 수익 많이 난 방법에 대해서 네. 오늘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네, 네. 어떤 내용일까요? 그죠. 5월 17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공개했던 히든 종목이 DI인데 제가 공개할 때 여러분께 이런 이유로 종가 베팅을 해야 되고 흐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을 할 때 특히 직장인분들은 단기 공략으로 실시간 되기 어렵기 때문에 종가 베팅만 잘하고 일정만 잘 따라가도 주식으로 수익 보는 건 어렵지 않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DI를 종가 베팅했던 기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DI라는 종목을 5월 17일 날 말씀드리고 교육방에 다 공개를 해드렸잖아요. 히든 종목은 DI고 DI를 공략하는 이유를 이렇게 써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5월 22일 날 현지 시간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코스닥이 지금 지수가 안 좋으니까 코스피 종목이라는 걸 테크해드렸고 반도체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교육방에 올려드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종가 베팅 했던 이유는 이런 거죠. 종가 베팅은 실제로 그 다음날 상승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일정이 있는 기간까지는 보는 종목이 맞아요. 만약 일정이 5월 22일이었다면 우리나라 현지 시각이니까 5월 22일 어제까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DI를 드린 건데요. 먼저 지수를 확인했고요. 지수를 봤더니 코스닥 지수가 좀 안 좋더라고요. HL가 급락이 나와서 그래서 코스피 종목 중에 종목을 뽑아갖고 왔던 게 DI입니다. 이게 코스피 종목이었고요. 테마는 반도체라는 확실한 테마가 있었죠. DI는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겠지만 SK 하이닉스발 HBM 이슈는 DI라고 보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발 반도체 이슈는 YC를 보는 거고 그렇지만 SK 하이닉스가 훨씬 좋으니까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DI를 말씀드려서 수익을 내게 드렸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5월 22일이었으니까 DI를 여러분께 5월 17일 날 공개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윙 시나리오 일정 매매하면 종가 베팅만 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제가 종가 베팅 했던 기준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트를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시점이 양봉으로 22선을 돌파하는 자리였어요. 물론 월요일 날 살짝 밀리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상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아무리 일정과 재료가 좋다고 하더라도 역배열에 매물대가 많은 종목들은 피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5월 17일 날 이렇게 DI를 공략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종가 베팅 하실 때는 신문도 많이 보시고 일정도 많이 확인하시고 본인 머리에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한 마지막 결정은 차트를 보고 결정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료를 말씀드리면 5월 17일 날 종목이었는데 기사는
5월 16일 날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있게 시장을 본다면 재료들이 이미 나와 있다. 일정들은. 게다가 엔비디아 훈풍이 불 것이고 SK 하이닉스 신고가 가는데 그 중심에는 제가 SK 하이닉스 시총이 크고 올라도 크지 않게 오르기 때문에 크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이 DI를 5월 17일 날 종가 베팅으로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루 음봉 나오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DI랑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전체 공개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교육방에서 한 번 또는 너튜브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제2의 DI가 궁금하다. 나도 종가 베팅 하고 종가 베팅 편하게 수익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바로 히든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뭐죠? 네, 오늘 히든 종목은 대창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대창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하락이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왜 하락한 종목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괜찮은 시나리오다. 그러면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큰 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올 한 해는 AI 반도체입니다. AI도 있고 반도체도 있죠. 그 중심에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보면 돼요. 미국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실적이 1분기 호시적 나왔고요. 2분기도 좋을 거라고 합니다. 뭐 3분기도 안 좋을 이유가 없죠.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난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보면 매출은 260억 달러 돌파했고 여기 핵심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 427% 폭증했다. 이렇게 되면 큰 틀로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테마군들을 확인하시면 되죠.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재룡전기 같은 전기 변압기 관련주 있고요. 그다음에 전선 관련주도 있고요. 전선의 재료가 되는 구리 관련주. 이 세 가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기간은 올해까지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급락이 나온 대창 같은 경우를 지금 눌림 자리에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기사인데 좋은 것만 말씀드리지 않아요. 오늘 나왔던 악재 기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사 나왔어요. 상승세 꺾인 구리 가격 줄줄이 하락. 오늘 급락 나왔어요. 10% 넘게 빠졌던 걸로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리 가격 차트를 봤더니 실제로 어제 구리 선물 가격이 음봉이 나왔더라고요. 마이너스 5%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구리 가격은 다 빠졌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이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하락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올 한 해의 엔비디아 트렌드, AI 데이터 센터, 전기, 전압, 변압기, 구리까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창이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요건 대창은 내일 바로 상승 나올 수도 있지만 일주일 정도 우선 보시면서 흐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어제와 오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낮고 좋은 자리다. 물론 추가 하락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궁극적인 흐름은 상방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 드렸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도 매수를 오늘 하락을 10% 넘게 했을 때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 관련주들 오늘 하락 나왔다고 해서 구리 가격이 꺾였다라는 기사에 놀라지 마시고 지금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비슷하거나 동조화 되신 분 계시다면 저와 함께 교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되죠. 차트 보면 급등이 이게 상한가 봅니다. 상한가 이후에 윗꼬리 찍고 지지를 받다가 어제와 오늘 확 밀려버렸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음봉이 나오겠지만 이 아랫꼬리 달면서 올라와 주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좋은 매수 자리였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내일의 흐름은 내일 시장이 말해주겠죠. 더 하락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급등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급등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충분히 대응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창 여러분께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향후에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올 한 해 대세주로 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리 관련주 대창이었습니다. 대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정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여러분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질문도 또 답변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대응법 잘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꼭 한번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여기서 이용준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현대차가 수소 전기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면서 수소 관련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관련 있는 범한 퓨얼셀과 두산 퓨얼셀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아시아 최대 황동봉 수출 기업인 대창인데요. 대창의 가격 전략 이용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